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2,000명 증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료계가 호응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취임 후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말 그대로만 보면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 자체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또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게 2,000명을 고수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건지 아니면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줄일 수도 있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의 변화인 건지 조금 헷갈려서요.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총선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어서 네. 아마 정치적으로 지금 여야 민감하고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고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도 저도 쭉 들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이슈가 왜 2,000명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모두들 다 동의해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지금 이제 좀 저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0명을 고수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의대 증원에 그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예 증원 불가, 심지어는 줄여야 된다까지 얘기했던 상대를 놓고 그렇게 논의를 그랬는데 그 논의를 안 하니 우리가 정부 정책으로서 일정한 방안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대가 정말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한다면 그것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약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수석인가요? 아무튼 누가 정부 당국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의견을 해석 형식으로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면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건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을 왜 모르고 이렇게 겉으로만 얘기하냐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이루어진 뒤로 교육부에서 지금 대국민 입시를 더군다나 대학별 배정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에 되돌이켜지려면 다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법적 소송까지 그 의사 측에서 했잖아요. 예. 오히려 그동안의 과정의 문제는 사실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서 되돌이키려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문제 삼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대국민 입시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들이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뒤집는다는 건 오히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까지 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현실을 아마 반영을 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제 해석은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예, 백 제- 교수님의 해석도 듣고 제 싶습니다. 해석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 물러선 그런 입장이었다고 그러면은 어제가 아마 마지막 시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부작용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언어로 보면은 이거는 뭐 확증 편에 가까운 것이죠.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51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네. 지금 성태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마디도 있긴 합니다. 뉘앙스만. 왜 뉘앙스로 얘기합니까? 전제를 하면서 일단 의사 정원까지도 증언까지도 다 해서 의사 정원까지 포함해서 일단 원점에서 논의해 보자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 정지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정지가 안 되고 간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 지금의 그 교육제도 안에서 보면은 뭐 4월 5일 지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갈 때까지 가면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 지금 이 시한은 이미 넘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2,000명이라는 거 같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이거는 사실 2,000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의대 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부분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의협 내에서도 뭐 정원이 불가하다든지 정원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까지 나온 부분은 조금 앞선 주장들 일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논의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서요. 조금 아쉬움은 이제 두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2,000명을 정부가 내세웠는데 이 내세웠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봤었고요. 다만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이 2,000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원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 이 정도 말씀만 좀 붙이셨더라도 아마 전공이나 지금 현재 이런 대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 없으시고 앞부분에서 이제 이 정원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 산출 근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의사에 대한 카르텔 문제 그리고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의사 수입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통일된 감축안을 가져오면은 논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일된 논의안을 의협이 가져가는 건 맞지 않고요. 이 정부의 역할은 중재 조정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당사자인 의사단체로부터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이 풀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통일된 감축안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의협 내에서 이 안을 만들기가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대한민국 의학 할리몬이라고 의료 단체의 원로 그룹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의학 할리몬에서 이 과학적 근거, 합리적 이 숫자에 대한 논의를 여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안을 좀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가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 4월 중에 발족하겠다고 했고요. 이걸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 합리적 근거 정말 2,000명이 적당한지 아니면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구조를 끌어가는 이 실행 주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그동안 협상 라인은 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라인들을 통해서 정부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네. 이 뭔가 안을 만들어가는 쪽 이렇게 해야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열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일단은 포기를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자.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사실 전공의들이 가장 문제이잖아요. 전공의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내세웠던 6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 조건이 2,000명에 대해서 원점 논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행동 변화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일단 접어두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냥 타협안을 양비론 차원에서
서로 좋고 좋은 정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내년도 입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가 됐고, 물론 조정을 뭐 극단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정부 정책이 정말 뭐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새로이 뭐 할리머니니 뭐니 이렇게 나서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동안의 절차의 시간 간격을 봐서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증원에 대해서 일단 규모 자체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일단 입시 정책으로 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문제는 일단 저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이탈해 있는데,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것은 맞으나 지금 기존 교수들, 기존 전문의에 대한 불만, 지금 자기들이 시간적으로 혹사당하고 있으면서 수입은 주로 기존 교수들 중심으로 배분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걸 포함한 전반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이 조정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 상황은 이미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그 의사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그들이 돌아오기 위한 해법으로서 그런 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의 모든 논의에서 의대 증원을 정책이 진행됐던 것 자체를 연기하기 위한 그런 방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난을 해야 표를 얻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가만 보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전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출신들 지금 국회의원들 일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주로 의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겉으로는 찬성이다. 이거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 반대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놓고는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죠. 그걸 제가 보면서 지금 이걸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해결하는 문제는 시간을 지났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할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는 그냥 내년도 입시에 지금 시간 없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논의해봤자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이 정책은 지금 현재 의료 제도도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3차 병원들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봐야 될 중증 질환이나 그런 그 응급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 방향은 의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전문의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전공의의 그 저임을 혹사해서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바로잡아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방향으로 또 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았고 정부도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실 저는 대통령 담화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려를 했는데 정부 정책을 철회한다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럴까 봐 그랬는데 네. 뭐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얘기한 대로 무망하니 그 없는 상태에서 해결을 해나가면 오히려 정상화되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 언론들이나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네. 오히려 의사들이 자꾸 뭔가 얻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의료정책적으로 내년도 입시 정원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네.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면 실제 지금의 제일 큰 단기적으로 문제점은 전공의가 돌아오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길게 시점을 보면은요. 네. 2,000명이 증원되면서 지금 전학년이 유급을 하게 되면은 8,000명이라는 한 학년 학생 수가 생기거든요. 네. 그 생기는 순간에 그 의사 수의 수급이라든지 모든 교육이라든지 의료 체제 자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대 학생들이 지금 50% 이상이 휴학을 하고 있고 개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은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자, 문제라고 이 문제가 봅니다.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좋죠. 전공의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면 좋겠으나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 의사의 그 지금 의사협회라든지 대학 교수 또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들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별도 해법으로 지금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의대 증언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이 여기서 잠깐만 정리 제가 할게요. 네. 2,000명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했었을 때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냐. 지금 교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본인들은 그 그렇게 선은 얘기하고 이미 있어요. 넘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백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입장을 철회해서 원점 재검토한다면 지금 이미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기본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철회한다고 그래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인다. 네, 그럼 같은 아니, 얘기,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아니라 의견이시네요. 지금 의협에서 얘기하는 거, 의협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저희가 전공의만 놓고 본다면. 전공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수들 갑질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문제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 거 다 알고 들어간 것이고 네. 그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그 원점에서 그 제일 먼저 1번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의논들이 돼야 되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심각하게 그 손상을 줬기 때문에 의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다 의사거든요. 근데 의사 전체를 매도를 했어요. 어저께 대통령은 뭐 카르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었지만 의사 전체를 카르텔로 본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과를 해야죠. 일단 복지부 지금 장관 차관 파면하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파면을 하기를 원해서 한다기보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뿐이고요. 전공의들은 그런 거에 대해 납득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론 정부가 거기 나와서 뭐 차관, 실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쭉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아까 같은 당사자들이 듣기 기분 나쁘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전공의들이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최대한 정부 정책하는 사람은 현장에 복귀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세우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때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압박도 가하는 채찍 정책도 내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 면허 정지까지도 얘기했지만 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 정지까지는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런 그 돌아오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 강원책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당사자들이 기분 나빠서 그 하나하나를 또 사과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부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얘기부터 지금 해결해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면 서로 얘기가 쉽지 않으니. 저도 아니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부분에서는 교수님 말씀에서 어폐가 있는 네. 부분이 그게 기분 나쁜 정도일까요? 네, 아니 그래서 네, 마음의 상처가 대단한 겁니다. 카르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지금- 기대 심리가 커서 본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결자 해지라는 의미에서 봐도요. 아니, 정부 당국에서 그러면 당사자들의 전공의 그 학생을 뽑는데 이렇게까지 기성 세대들 포함해서 나서서 그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학생을 2,000명 뽑는다는 게 그런 사고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확정 편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걸 거는 기반으로 놓고 기분 나쁘다 사과하라고 기분 얘기하면 서로 나쁘다는 거 얘기가 안 정도가 되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 직역 자체를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거, 또 박민수 차관이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보면은 그런 대화 하나하나에 뭐 한계들이 있어요. 저도 뭐 현 정부 가격하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저렇게까지 할 거 있냐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그 사과를 전제로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파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여기서 일단은 논의를 하나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열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대 지금 학생들이 일단은 수업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측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이제 하나 먼저 정리를 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이제 의대 2,000명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우선 분명히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2,000명을 정부가 내세웠고요. 일단 대학별로 배분까지 했습니다. 네, 배분 이게 끝났잖아요. 상황인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대학 입시 과정은 지금 통상적으로 2년 사전 예고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좀 이제 1년 만에 하는 거로 일단 정리는 되었었고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지금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이게 이제 현상인데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전형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4월 말, 5월 말에 열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부 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4월 말 또는 5월 말까지 정부가 안을 올리지 않으면은 내년도 25년도 입시에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 입학 전형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용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기 전까지 숫자 조정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런 선례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앞에 못 올린 경우도 많고요. 아까처럼. 네. 그래서 4월 말 늦어도 5월 말 아니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6월 말에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예정된 거는 4월 말과 5월 말에 입학전형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교육부가 많이 올려서 여기가 통과되면은 더 이상 이거는 불가역적입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가 2,000명 지금 공표되긴 나누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5월 말까지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기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하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대학은 이제 기본적인 학사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학생들이 유급되기도 하고 휴학계를 내는 상태잖아요. 의과대학은 또 다른 일반 학과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방학 자체가 없이 굉장히 이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수업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4월 말까지 넘어서 5월까지 가게 되면 사실 자동 유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물론 그 이외에 이게 또 극적으로 타협이 된다면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업을 가능하긴 할 수 있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어쨌든 아까 대학 입시라든지 그다음에 유급 상태 뭐 이런 걸 볼 때 4월 말까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는. 네. 데드라인이 4월 말이다. 지금 네. 4월 2일이니까 한 달 딱 남겨두고 네.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나오고 나서 이제 의협계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의협 당선인, 새 회장에 당선한 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냉소적이었습니다. 결론만 보면 기자님 입장은 반복했다, 답변할 게 없다. 아예 뭐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마저 사라졌다. 싸움을 붙이려 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여서 일단 백 교수님께 먼저 어제 의협계 반응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라는 것이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던 것이고 기대했던 것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논의를 해보자. 일단은 중지시키자는 안이 최선의 아니었었고 일단 그런 뉘앙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적은 양의 말만 표현을 하셨고 이거 51분이나 할 만한 얘기들이 아니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전공이라든지 뭐 다른 전체 직역들에서 전부 이것은 기대한 것이 무리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망이라기보다 그냥 뭐 절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에 분명히 의지가 있다라고 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협상의 물꼬를 아니죠. 트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이 좀 바보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부분은 맨 앞에 나와야죠. 특히 그냥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 대한 담화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을 맨 서두에 놓고서 강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미진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기자들 몇 명 질문은 받아줬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특성인데 이거 독성과 아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전혀 의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하고 이미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건 드러나 마나한 얘기죠. 나머지 50분은 안 들어도 되는 얘기였죠. 처음에 사과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사과도 뭐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과를 해야지 전혀 타협의 의지가 없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맨 먼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결정적으로 그러면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발로 2,000명 숫자 자체를 분명히 조정할 의지가 있다. 한 발 더 나간 입장이 나온다면 의협계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항상 가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대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부는 대통령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거의 얘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점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일단 정지시켜놓고 다시 의논하자는 얘기인데 그럴 의지가 대통령한테는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대통령이 일단 이 생각은 바꾸시지 않는 한 그런 발언을 직접 하시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으로서 질문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 한사는 의료 공백이 지금 2달째 가까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어쨌든 타협의 물꼬를 어떤 식으로든 터야 되지 않을까. 이 갈등의 끝이 어쨌든 좋은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이 걱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법이 뭐냐? 다시 또 저희가 돌아갈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해법이 뭐냐? 지금 저도 뭐 백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은 의대 증원이에요. 그것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네, 오랫동안 끌어서 논의하는 건 그동안에 십몇 년간 해왔고 짧게는 2020년 지난 정부부터 했었고 네, 더 짧게는 작년도에 교육부에다가 통보를 안 해서 저도 굉장히 비난의 어떤 언론에다 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길었는데 그것이 당장 뭐 해결되고 그 논의가 없어서 이 문제가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반응에 대한 의협이나 의사단체들의 그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장 내년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정책들이 다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로도 네. 대통령 담화는 그걸 차단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전부 반대하는 얘기, 왜 이렇게 내가 잘했는지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뭐 저로서는 의대 증원 자체가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안도의 한심을 좀 내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현 정책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 그래서 해법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설령 의대 증원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전공의들의 마음가짐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이탈해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벌어지는 것이나 앞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제는 저는 내년도에 일단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입시 문제로 전환돼서 입시의 문제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쭉 나가면은 지금 의사단체나 의사협회가 그 의대 증원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했던 그 바는 이미 원래 명분은 없었어요. 대학 증원을 가지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반대를 했으나 그 실리도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 증원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니까. 자 그러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의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민들은 언론들은 지금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전공의들은 원래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료 인력으로 활용해온 거는 우리 의료 체계가 잘못된 정책을 해왔고 그것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공의들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기존의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피곤한 상태에 있죠. 그러나 원래 3차 병원, 전공의들이 주로 있는 3차 병원, 큰 병원들은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증 환자 위주로 급성기 그 환자 위주로 응급 환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사직서를 얘기하는데 네. 그 오히려 지금 큰 병원들은 사직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병원의 수입이 줄어서 월급을 줄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오히려 지금 외래 환자를 축소 진료한다 그러는데 원래 3차 병원에서는 그렇게 외래 환자 많이 보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들이 오히려 정상 구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개원이 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뭐 그 의사협회에서 그 진료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도 없었고 실리도 이미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지금 환자를 보면서 수입을 얻고 하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현 집행부의 그런 요구에 호응할 거냐? 저는 그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너무 감히 반응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명분과 실리가 다 없는 상황에서 의료는 오히려 정상으로 다시 복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말씀. 네. 예. 지금 전공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주장한 것이 의대 학생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3,058명 곱하기 6하면 18,000명이 약간 넘거든요. 그중에 지금 1,242명이 휴학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진전돼 갖고 유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올해 국가시험, 의사국가시험 못 봅니다. 다 유급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위라든지 뭐 인턴이라든지 다 의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이라는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공의 문제보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의대생들이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 거부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줄 것이냐, 구제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고심을 했지만 결국은 구제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에서는 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의료 수급에서 볼 때는 의사 수급 면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학생 문제, 그다음에 전공인 문제, 심지어 이제 교수들까지도 주 52시간만 진료하겠다 그러고 이제 의협 이제 개인 개원이들도 이제 합류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의료 단체 전체가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저항하고 있는 거고요. 좋게 표현하면 더 나은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이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만나서 조율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비추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병원장을 만나고 병원장들 입장에서 스스로 이 문제 풀고 싶겠죠. 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정말 만나야 될 분들은 뭐예요? 의사, 이제 전공의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줘야 되는데 만남의 횟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적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정부가 이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지금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의사 정원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지역의료 필수는 사라져버리고 의대 정원 2,000명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낭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가 다행히 이번 대통령 담화문에서 참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2,000명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2,000명에 딱 묶여서 보건복지부에서 언론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관련된 여러 의료 단체에서 논의할 구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해왔던 정부 관료들은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한 행동이 있으니 여기를 가지고는 대화 협상이 어렵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 라인을 좀 바꿔서 싫든 좋든 의사협회, 의협이 대화 창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협 비대위가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의협 비대위와 어쨌든 빠른 시간에 대화의 창구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창구가 만들어진다고 또 가정해서 죄송합니다.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의료개혁 특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공의, 의협, 뭐 교수님들, 복지부, 시민단체 특위에 다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 국민들에게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가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졸속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4월 달에 한다든지 5월 달에 해갖고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어용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명분상 이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 여러 직역들이 다 어우러져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1, 2년 안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없이 많은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 정책에 이제 수많은 위원회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활동을 하고 여러 단계 논의를 해온 그런 그 경험으로 볼 때 네.
지금 이와 같이 정치까지 인볼브되고 총선을 앞둔 단계에서 전부 다 같은 사안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현상에서 당연한 상황이고 각 직역과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마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일단 넘어가서 정말 이제 여와 야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뭐냐, 장기적으로 뭐고 단기적으로 뭐냐 하는 시점이 와야 구성이 가능할 거다, 논의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하려고 해봤자 지금 이와 같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네. 논의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협의체 자체는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지난 다음의 문제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네.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자꾸 걱정이 그 되는 지금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의료 현장의 공백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7주 동안은 그런 공백 때문에 난리가 났죠. 언론이 난리가 났죠. 실제 현장에서 환자가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의료 인력 간의 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도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두 주의 문제가 우리가 바삐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었으면은 해결이 좋았죠. 그러나 지금 전공의들의 이런 상황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여러 다른 관점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얘기를 볼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에 쫓기듯이 결론을 내려고 하지는 말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미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에요. 전공의가 나가서 그 뒤로 우리가 7주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이렇게 더 이상 정말 난리를 피우지 말고 차분하게 의료 정책이 가는 네. 것을 보고 진행을 할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안에서 PD가 크게 웃네요. 네. 언론에 대해서 차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비판 제가 받아야 기자들한테 되는 수없이 전화를 받는데 네. 오는 사람마다 성의껏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근래대로 보도를 안 PD가 가장 하더라고요. 크게 웃었던. 데스크에서 아마 잘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뭔가 근데 언론이 이슈가 저는 조금 많아서. 다른 입장인 게요. 7주까지는 사실 문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는 전혀 다른 현상들, 아까 당연하죠, 우리 그거는.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담화문도 전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큰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이제 의료 현장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백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체제로 봤을 때는 맞죠. 병원이 전문의가 주가 돼야지. 근데 그건 의협계에서 전부터 얘기하셨던 거죠. 아니, 그 전체적인 컨센서스. 3차 병원에 이렇게 외래 진료가 많을 이유가 없다. 아니, 외래 진료가 많은 것까지는 다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네. 40%가 전공이라는 것은 또 그 박봉에 경무에 이 인원들이 결국은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전문의로 바꿀 수 있느냐? 갑자기는 안 됩니다. 전문의는 급여가 굉장히 높은데다가 적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공의 같은 경우 뭐 기껏해야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해도 전문의가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 운영의 구조상 또 우리 의료체제의 구조상 갑자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맞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의료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이렇게 뭐 1, 2년 안에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냐. 이건 누가 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결자 해지를 해야죠. 지금 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은 우리 의료체제,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은 의료체제들이 좀 무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건 의료보험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 부작용이 이어오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 구조로 우리는 잘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크긴 한데 어쨌든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의료 생태계를 이루어서 잘 유지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저희가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접근했던 방식이 의료 체계 전반을 지금 흐트려 버려서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계돼야 되는데 조금 이게 너무 우리가 의대 정원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좀 배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 발단과 과정에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건 좀 혼란스러운 그 상황의 해석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 지역의료를 강조하고 그러는 과정에 의대 증원의 문제가 전체를 흐트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냉정하게 보시면 지역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분히 지역에 갈 만한 의사들이 일단은 공급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정책적으로 하는 건, 장기적인 해결 방안 중에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의대 증원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내후년에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하는 정책적으로 일단 포인트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전공의로부터 의사들로부터 계속 나오면서 그 근본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실리가 있는 이 문제에서 반대를 하고 나와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전체적인 문제를 이것 때문에 흐트러졌으니까 이걸 대충 위봉하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핵심은 당장 현안은 의대 증원이고, 그 의대 증원이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료 해결과 필수의료 해결로 가나,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문제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이제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한두 달 내 이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여지는 있어요. 대기업의 그런 거라든지 그런 여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으나, 전례상 그 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에서 확정한 의대 증원을 더군다나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조정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약간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법원까지 가 있는 이 정책 이슈가 다시 진짜 확실하게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뒤집어질 때는 학부형하고 저 고등학생들하고 이런 입시에 지금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훨씬 더 법적인 오히려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긴 안목이 원래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논점을 흐리게 되는 거라 말씀. 저는 정책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 인력이냐 아니면 기존 정책에 대한 재편성이냐 재설계냐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내세웠던 걸 먼저 하고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아까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이 인력에 대한 걸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책 우선순위가 좀 앞뒤가 바뀌었으면은 훨씬 더 의료 생태계도 건드리지 않고 또 점진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시급성 측면에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네,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원 확대보다? 네,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인력을 어떻게 가져갔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동안 19차례 뭐 30 몇 번 대화를 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제가 알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도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티격태격 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발표하는 내용은 인력 중심으로 딱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핀셋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교란을 먼저 시켜버렸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필수로 패키지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 제일 4개 중에서 첫 번째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의대 증원은 정책적으로 내년도 입시, 내후년도 입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오는 각종 보상이라는 거는 10년, 20년이 걸릴 장기적인 대책들이에요. 그거를 의사들이 반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이라는 자기 실리에 안 되는 걸 내주면서 장기적으로 어음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주면서 어음을 약속받는 그런 심정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지금 완급을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의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고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와서 현재 문제를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결정을 해놔도 10년 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또 이 이슈를 필수 의료가 해결되면은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자 그러면 10년 후에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고 얘기 나오면 20년 후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의사를 무슨 뭐 OECD 평균처럼 많이 가자라는 주장은 절대 안 해왔어요. 최소한 꼴찌 있는 나라에서 중간 있는 나라의 선에 어느 중간선이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지금의 우선순위는 의대 증원의 문제는 현안의 문제다. 이 문제들을 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의료 공백은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 결정해야죠. 예, 근데 현재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의료 공백이라는 건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두 달 안에 유급한다든지 전공이 안 돌아오든지 하면은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앞으로 1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급한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아까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2,000명이라는 이 무리한 숫자를 특히 교육 면에서 보면은 아까 그 의학교육 평가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를 낙제점을 주게 되면 의사 국가고시 자체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우려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2,000명이 과연 가능하냐? 저는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라면 현상을 지금 정 교수님은 전체를 다 꿰뚫고 다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야말로 확증 편향이죠. 제가 잠깐 네, 보충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십시오. 뭐 전체를 안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학생들이 유급될 가능성, 전공이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내년에 받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방안을 가져올 수 없죠. 지금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 오랫동안 못했던 것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거는 민주당도 현 정부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 때문에 대상자인 사람들이 명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 실리 문제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를 물론 정부로서는 당근과 채찍 양면을 하면서 좀 돌아오게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건 맞고 그러나 그래도 안 돌아오는 정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원본이 됐던 정책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대상자들의 행동이 있으면 네.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유급을 하거나 어떻게 간에 학생들이 다 하신 말이니까 이거 잠깐만 반론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지금 대학에 들어와 있는데 네. 후배들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 2,000명을 10년간 증원했을 때 과연 좋아질까요? 확실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걸 갖고 마치 그것을 확실한 것을 놓고 뭐 기성세대라느니 또는 의대 학생이라든지 의사들을 전부 매도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뭐 부분은 매도의 문제가 그거야말로 확증 편향인 겁니다. 돈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돈 흥분하실 필요 올려준다고 되는 없고. 문제도 아니고 의사들이 자기가 밥그릇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겁니다. 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이 없죠. 네. 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집단 사직, 뭐 정부와의 대치 어느덧 2달이 돼가네요.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밀어붙이는 정부도 또 극렬히 반대하는 의료계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갈등의 끝이 궁금합니다. 누가 이기든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든 국민을 위한 결론이 날 테니까 말이죠. 근데 궁금한 건 비기면 국민을 위한 결론이 아닙니까? 이 의문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